안녕하십니까. 안근모의 휙서비스입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더 밀려서 결국 조정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다행히 떨어졌지만은 뭔가 기대를 걸만한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무너진 200일선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11월의 사상 최고치로부터는 11.6% 떨어졌습니다. 전 고점 대비 낙폭이 10%를 넘었으니까 이제 기술적 의미의 조정 장세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고점 대비 조정 폭으로는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큽니다. 작년 3월에도 금리가 급등했었죠. 당시 나스닥은 13거래일 조정기 동안 12.5% 떨어진 뒤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대표지수 S&P 500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렇다고 S&P 500의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100일 이동평균선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연초의 사상 최고치 대비로는 5.99% 빠졌습니다. 전 고점 대비 낙폭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가장 큽니다. 나스닥보다 더 안 좋은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0년 가을 당시 주가는 14거래일 동안 8.9% 떨어진 뒤에 반등했습니다. 그래도 금리가 기록적으로 오른 환경임을 감안한다면 증시 하락률은 아직 제한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 미국 금리가 오랜만에 내렸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유럽 거래로 넘어가면서 다시 박차를 가해서 1.9%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거래로 넘어오면서 급히 뚝 떨어졌습니다. 가파르게 내려가던 금리가 장 막판에 급반등한 것은 옥에 튀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판에 더 크게 밀린 것 같습니다. 그닥 반가운 이유 때문에 국채금리가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인 특성이 다분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의 주황색 선은 미국 10년 만기 수합금리입니다. 이게 뚝 떨어지면서 흰색 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수합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국채금리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뭐 그런 식입니다. 수합 얘기가 나오니까 좀 어렵죠. 쉽게 상식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합은 말 그대로 교환하는 겁니다. 금융에서 수합은 현금 흐름을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자율 수합 또는 금리 수합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파생상품입니다. 이자율 수합은 항상 고정금리를 중심에 놓고 표현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B에게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B는 A로부터 고정금리를 수취합니다. 대신에 B는 A에게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A는 B에게서 변동금리를 수취합니다. 이 경우에 고정금리 흐름을 중심에 놓고 A가 페이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A가 지급하는 고정금리를 수합금리라고 부릅니다. B는 이 경우 리시브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거래를 할까요? 다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A는 금리가 오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낮을 때 그 금리에 고정시켜서 이자를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를 받고 고정금리를 페이합니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나중에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B로부터 받은 변동금리로 이자를 내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B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걱정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수합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럼 밤사이 금리 흐름을 다시 보겠습니다. 뉴욕 아침 시간부터 주황색 선 수합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고정금리를 받겠다, 리시브하겠다, 사겠다 이런 수요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자 두 금리 사이의 스프레드, 수합 스프레드가 줄어듭니다. 흰색 선 국채 고정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싸 보입니다. 그래서 국채 고정금리를 받겠다, 사겠다 이런 수요가 덩달아 강해집니다. 자연히 국채금리는 떨어집니다. 이런 금리 움직임의 배경에 대형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형 은행들은 보통 분기 실적을 발표한 직후에 제법 큰 규모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고정금리를 대규모로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 되죠. 그런데 나중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아주 속상합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을 발행한 직후에 고정금리 수치, 금리 수합 리시브 거래를 해서 해지를 합니다. 고정금리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니까 결국 위험이 상쇄됩니다.
은행들의 채권 발행이라는 일시적인 요인이 지나가고 나면은 미국 금리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